서동호입니다. 네. 저희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오성규 대표님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데 걱정이 됩니다. 네. 음, 제가 한 달 만에 또 이 자리를 뵙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에만 해도 이 어송 팀이 100명 정도였었는데 60명이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룹의 멤버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 200명 넘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갑작스럽게 또 어떻게 말씀드릴까 생각했는데요. 결국 저의 진실한 마음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제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고, 네. 네. 오늘 제목을 네, 당 영양소에 대한 확신 왜 중요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그리코 영양소를 알게 된 지가 이제 만 2년이 안 돼요. 사실은 초기 멤버인데요. 예, 병원에 있는 의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확신을 심어줄까? 그게 항상 제 고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릴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다들 뭐 저보다 인생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또 계시고 또 똑똑하신 분도 많이 계신다고 알고 있지만 이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 점을 한번 포인트를 맞춰봤어요. 그 의학적으로 그 플라세보라는 거 있잖아요. 플라세보, 가짜약. 이 약이 도움이 된다. 이 생각만 해도 증세가 호전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약을 발매할 때 진짜 약과 가짜 약을 주는데 의외로 이 플라세보 가짜 약을 먹고도 증세가 호전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반대가 노세보 현상이라는 건데요. 자신이 먹는 약이 해로울 것이라는 말을 들은 환자들이 건강이 악화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메나테크 영양제는 정말 효과가 좋은 것인가? 이 점이 있을 때 계속 의심하고 그렇다면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순수하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효과가 있느냐? 저야 당연히 효과를 많이 본 사람이고 우리 4명의 가족이 정말 그리코 영양소를 거의 상복하다시피 먹어요. 효과가 없으면 이 비싼 것을 이렇게 먹겠습니까? 근데 물어보시죠. 그럼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요건 이제 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따 한번 같이 또 생각해 보시죠.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아마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의사인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60명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의사였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수액 치료를 하게 되었고 이 글리코 영양소 예후가 됐는지 간단하게 좀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기능성 통증 치료라는 의사였었어요. 수술하는 의사는 아니고 기능성 통증이라는 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근육을 꽉 짜는 것인데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 골격근이 640개인데요. 골격근만 있는 게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게 이런 어깨 허리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갑상선도 근육이잖아요. 근육이죠. 전립선도 근육이고 다 근육이죠. 이렇게 자궁근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궁도 근육입니다. 모든 근육이 640개인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신경계, 자율신경계, 혈관들 그중에 99%는
모세혈관, 아주 6마이크로밖에 안 되는 가느다란 모세혈관으로 구성되는 혈관계. 지구 두 바퀴 발을 도는 혈관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림프관, 여기 전부 다 근육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근육에 병이 생기게 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신경계도 문제가 생겨서 각종 통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갑상선, 자궁, 위, 전립선, 유방 다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통사법 치료법이라는 것을 한 10여 년 전부터 마스터해가지고 하는데, 이 치료법이 스테로이드나 진통제 쓰지 않고 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 참 내가 운이 좋게 이런 좋은 치료법을 만났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지금도. 말라있는 근육에 포도당액이나 전해질액을 넣어서 살살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근육이 바짝 말라있는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신경불로 또 인대 증식 치료 여러 걸 같이 하면서 하죠. 도수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려고 이제 어제 오늘 급히 또 짜봤는데요. 8월 22일 지난주인가요? 51세 남자가 당의 영양소로 클린하기 전에 수액 치료를 받기 오셨다고 누가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15년간 두통, 안면 전이통이 심해가지고 다음 달 9월 초에 후두신경통 수술 예약을 해놓고 오셨대요. 아는 분이 그러지 말고 당영양소 클린도 하고 안사에 가서 통증 치료 받아보자 하고 오시더라고요. 뒤에 목 뒤에 두판 상근을 눌러보니까 이건 근육이 아니에요. 육포처럼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당 용액으로 이렇게 충분히 적셔가지고 살살 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두통이 15년간에 또 두통이 싹 사라진대요. 잘 됐다고 수액 치료를 받아보시라고 수액 치료를 하고, 또 8월 25일 날 두 번째 또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다시 아팠냐고 그러니까 아직 아프지 않았대요. 그럼 반복 치료를 하자. 다시 마를 것이라고. 그래서 또 15년이나 됐으니까 일단 좀 풀어놓고 당 영양소 클린하라고 권유했죠. 정말 이분 하마터면 정말 구두신경도 수술을 어떻게 신경을 지금 없애겠다는 그런 수술인 것 같아요. 정말 M1 신경만 죽일 뻔했었는데 이렇게 어제 이제 오늘 강의하려고 어떤가 한번 여쭤봤더니 전화로 두통이 아직도 없고 이틀 전부터 클린을 시작하셨다고 해서 제가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방법은 이렇게 노란 게 신경인데 이게 후두신경통을 엄청 일으키죠. 요걸 지금 수술해서 제거하겠다는 예약을 하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요 신경이 요 말라있는 근육 사이를 흐르는데 이게 꽉 눌러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요 근육을 풀어주면 되는 건데 신경을 제거하겠다는 수술한다는, 도대체 이런 발상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 풀어주고 좋아졌습니다. 근데 같이 오신 아내는 벌써 클리닉을 3주째 하셨더라고요. 예. 10년 된 두통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오셨으니까 2번 해드렸는데 어제 전화해보니까 10년 된 두통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클린을 하셨기 때문에 반응이 빨리 좋아지신 거라고, 10년이나 된 두통이 이렇게 2번씩 좋아지진 않는데 2번 만에 잘 드시라고 전해줬더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분은 또 특이하게 측두골, 템포랄리스라는 것이 또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 신경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육을 살살 풀어줬습니다. 요새 코로나 백신 맞고 오랫동안 후유증 앓는 분들 정말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또 걸린 후에 롱 코비드라는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12일 날 56세 여자분이 4월 말에 걸린, 아직도 기침, 가래, 콧물 알러지, 목 아프고 흉추 아프고 난리가 아닌 분이 오셨어요. 소개를 받고. 이게 자율신경계인데요. 이 자율신경계가 딱 굳어가지고 머리로 가는 거, 목으로 가는 거, 기관지로 가는, 폐로 가는 거, 위장으로 가는 거, 자궁으로 가는 신경을 다 누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살살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살살 풀어줬더니 엄청 좋아하셨대요. 기침도 싹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알러지 비염이 심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빨리 너도 가봐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1박 2일로 치료를 받았는데 아들에게 알레르기 비염 정도는 심한 병이 아니니까 뉴트리베르스 먹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27일 지난 주말이죠. 이제 남편까지 함께 방문해 먼 일산에서 안성까지 오셔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탈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혈장과 간질액이 줄어들어 근육을 마르게 되고 혈액량이 감소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잘 모르고 있었던 말초 혈액순환 개념들, 이게 어호영 원장님 덕분에 우리가 깨닫게 된 건데요. 대부분 의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죠. 삼삼한 국물을 안 마시고 맹물, 찬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또 커피, 홍차, 제 진료실 바로 옆이 안성 스타벅스 그 드라이브인 스루 그 통로예요. 정말 거기 한번 돌릴 때마다 항상 차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커피 타가려고. 많이들 먹죠. 과로하시고 또 사우나 반신욕 해가지고 땀을 쫙 빼버리고 선풍기를 사용해서 피부에 있는 그 모세혈관들 다 말리고 환절기 또 옷을 얇게 입어가지고 추위에 노출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죠. 지금 커피가 이 정도 해롭다는 거 알려드리면 두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해로운지 몰랐어요. 커피가 이렇게 해로워요? 당장 끊어야겠네 이런 말이 있고 어떤 분은 저는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커피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덜 아프시구나. 그런 분들은 확실히 그 다음에 병원을 팔로우업이 잘 안 되고 계속 팔로우업 되고 고마워하는 사람, 많이 나았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원장님이 커피 먹지 말아야 커피 안 먹었어요 하는 환자들만 제 환자들이 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참 스트레스 과로 원치 않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이랬을 때 혈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야 할 근육이 이렇게 굳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도수 치료하시는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말라있는 근육을 억지로 막 눌러요. 저는 이거 잘 알아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외과를 다닐 때 이렇게 치료하는 곳에 다녀가지고 허리 근육, 어깨 근육이 정말 돌덩이처럼 굳어가는 걸 제가 목격했었거든요. 모세혈관이 99%에 있는 우리 근육을 막 진 눌러버리니까 나중에 발로 밟고 막 무릎으로 진 이기고 그렇게 치료하는 곳들이 정말 많죠. 이렇게 다 망가집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포도당 용액을 넣어서 살살 도수 치료 풀어주면은 풀어지죠. 이렇게 만두피 마른 만두피 암을 손으로 눌러봐야 부서지기만 하는데 이게 부드럽게 물을 묻히면 부드러워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병원은 스테로이드를 바로 써요. 여기다가 그러면 어디다가 놔도 그게 흡수돼서 염증이 좀 가시긴 하는데 그거 제약입니다. 성수뷰라고 제가 배운 통사 성수뷰는 정말 부드럽게 근육을 파괴하지 않고 저는 간질의 이론을 좀 더 터득해 가지고 한 근육당 5에서 10cc 이상 충분히 넣어주게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30분, 1시간씩 억지로 누를 필요도 없어요. 5분이면 싹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한 여성이 왔는데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가라 한 환자가 왔어요. 이분이 시내 제가 아는 모 내과에서 한 40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대요. 허리 아프다, 허리 놓고 어깨 아프다, 어깨 놓고 이분 요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근육 망가진 거 풀어주기라고 지금 6개월 이상 걸렸어요. 너무너무 고생했죠. 지금 거의 8, 90% 좋아진 것 같아요. 제발 어쩌다 한번 쓸 수 있지만 올 때마다 노는 것은 제발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운 현실은 대부분의 병원들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고 있다는 거. 근데 의사들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스테로이드를 놓고 있지만 자괴감을 느끼면서 놓는 의사들이 많아요. 해줄 게 없으니까 그걸 하는데 정말 이거 넣기 싫은데 또 놔야 되는구나 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양심적으로.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분들 제가 하는 치료 좀 제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은 이 근육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허벅지, 엉덩이, 어깨, 팔
딱 껍질 벗기고 들어가면요. 아무 데고 스테로이드 주사 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엘보우에 붙는 근육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근육이 당겨지면은 엘보우에 염증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뼈주사를 놓고 있어요. 원인이 이건데 엉덩이가 아프대요. 신경이 내려가면 누르고 있는데 아무 데고 그냥 엉덩이에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줘요. 그러면은 그냥 몸에 흡수되는 거죠. 그럼 전체적인 염증이 없어지는데 그 근육은 그대로 병이 있으니까 다음에 가면 또 놔주고 몸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 골다공증이 아주 심해지죠. 부드럽게 풀어지는 치료. 이렇게 잘 치료했는데 그러면 왜 수액요법을 하게 되었느냐. 하여튼 단골 환자분이 어깨가 아프고 좀 몸이 안 좋으시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 분인데 대전 엑스포 내과를 한번 가보라고 2번을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똑똑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대박 병원을 다녀봤습니다. 도대체 그 병원은 어떻게 하기를 저렇게 환자가 많을까. 100% 하루 종일 스테로이드 소위 뼈주사로 치료하는 병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실망하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안 해야지 하고 올라왔었는데 여기도 그렇겠지.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병원이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환자가 많대요. 그래서 한번 전날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네. 구인의 의사에서 글리코에 추천하는 영상이 딱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저처럼 영양요법하는 의사이신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단골 환자분이 자기 어깨는 수액 때만 나왔다고 끝까지 주장해서 가서 여쭤봤죠. 수액을 어떻게 하시냐고.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저에게 바로 이 글리코 영양소, 제가 당 영양소를 추천받고 온 줄로 생각하셨어요. 오은영 원장님은. 누구한테 소개받았냐? 주준시 씨한테 소개받았다 그러니까 그쪽 라인으로 저를 사업자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박종욱 교수님을 불러가지고 그분이 대기실에서 수액 3시간 기다리는 동안 열심히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요. 나중에 제가 이분에게 설명해 줬어요. 수액도 효과가 있지만 글리코 영양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어쨌든 독특한 수액 치료법이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맞아봤죠. 단순한 비타민, 미네랄만 넣어주는 병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오영 원장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충분한 양의 혈량 증량제를 써서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분이 사용하신 방법은 동물세포 배양할 때 배지액이 생리식염수, 전해질액, 포도당, 암요소, 비타민인데 요걸 넣어서 이렇게 충분한 양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 덕분에 이거 배워가지고 환자들한테 많이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메아테크 영양소 먹기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내가 건강이 10여 년 전에 참 안 좋았었어요.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14년 전부터 저는 영양의학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수액 또 해독제 이런 것들 관심을 많아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죠. 그때만 해도 기능의학이라는 수액요법, 영양요법 이게 막 등장할 초창기였었어요. 제가 거의 초창기 멤버였었는데요. 공부는 정말 더럽게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 밥이 보약이고 새끼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던 때였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죠. 아니 한국은 이제 전쟁도 끝나고 새끼 이상 밥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만성질환이 많은가 이게 항상 의문이었었죠. 몸이 아플 때 약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쉽게 약 먹는 나라가 있나요? 어떤 환자들은 오늘 또 제 책상에 환자들이 놓고 간 약봉지들이 있어요. 대학병원 약인데 그대로 처방해 주세요 하고 약봉투가 있어요. 만약에 뭐 가난한 나라 같았으면 그 약 달라고 해서 가져갔겠죠. 근데 그냥 놓고 갑니다. 처방전 해주면 또 아주 의료보험 돼가지고 싸잖아요.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놔두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약을 구하기 쉬운데 왜 이리 난치성 환자들이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영양소 공부한다 그러니까 뭐 약장사냐 그래가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그들이 제시한 논문들을 보면요. 막 저품질 영양제 가지고 대충 실험을 한 논문 가지고 막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유기산 검사만 해도 메틸 말로닉산이 증가되면 코발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의학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피글루가 증가하면 1차적으로 엽산 부족을 의심하라고. 다 이걸 공부 안 하고 에이 밥 3끼만 먹으면 되지. 예, 그럴 때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엄청 개선됐죠. 지식도 많이 증가하고 영양학에 대해서 많이 있죠. 그러나 아직도 TV에는 센트룸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멀었어요. 미국은 그 센트룸 같은 화학 제품들은 트래시로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지가 벌써 10여 년, 20년이 됐는데 한국은 아직도 광고하고 있어요. 약학정보원에서 제가 연설 준비하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써봤더니 좋은 말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영양제에 대해서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건강증진과 영양결핍 예방을 위하여 섭취한다고 이렇게 이게 영양제라고 해놨더라고요. 이렇게요. 병이 좋아진다는 증거가 있는가? 영양제는 식욕 증진, 피로 회복, 간 회복, 노화 방지 목적으로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을 먹는다 되어 있고요. 의료용으로는 중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포도당 주사액, 아미노산 주사액 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약학정보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된다는 사람 보시면은 요거라도 한번 읽어보라고,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영양제 기능을 그래프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에너지 공급, 신체 구성, 성장, 조직 재생, 생리작용 도움. 이렇게 영양제가 우리 현대인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충분한 제공은 건강에 중요하며 영양결핍의 예방뿐 아니라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요점만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에 해당하므로 의약품처럼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명시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만든 좋은 문구예요. 왜냐하면 별것도 아닌 영양제 가지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혼미케 하지 않게 하려는 좋은 법인데, 문제는 글리코 영양소 같은 이러한 의학적 베이스를 둔 영양제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연구를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영양결핍 원인은 몇 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프로스링지라고 이러한 법이 발효돼가지고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기 전만 해도 8년간 75만 명을 임상을 해서 계속 의사들이 리포트를 했었나 봐요. 이 기사들을 제가 온라인으로 기사들을 다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구할 수 없으니까 폐간됐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 법 때문에 미국에서도 못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연구가 안 됐냐라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 법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효과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번역되어 있는 건데 당 영양소와 골밀도, 내용을 보면 골다공증 환자에게 섭취시켜 봤더니 당 영양소 섭취 그룹에서 골밀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런 결과들이 그 당시 리서치에 나왔다는 것이죠. C형 간염 치료제, 요새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잘 낫지 않잖아요. 근데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해 봤더니 6개월 섭취 후 섭취 전과 비교했더니 75%에서 간 수치가 모두 향상되었다. 이런 보고도. 양극성 장애 잘 안 났죠. 양극성 장애가 뭐냐면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하는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가진 돈 다 투자해서 사업한다고 막 껄떡껄떡 하다가 어느 날은 세상이 꺼져갈 때 울고 자살하고 막 자살하겠네 하는 그 양극성 장애예요. 여기에 당 영양소를 먹였더니 10개월간 섭취한 청소년 13명에서 벌써 8주부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향상되더라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레이브병은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이죠. 갑상 기능 항진증인데 이 결론 부분에 디스커션에 당 영양소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가치가 있다.
계속적으로 your further studies are warranted. 계속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오바리언 캔서 난소암이에요. 난소암도 이 당 영양소가 이 병의 예방과 건강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이죠. 유방암, 이 내용을 쭉 제가 정리한 것이 이겁니다. 2004년에 우측 유방에 절제술을 했어요. 8월에. 2004년 12월에 안타깝게도 폐, 췌장, 신장, 간, 부신에 전이가 됐어요. 2005년 2월에 당뇨연 섭취 시작했는데 2006년 1월이니까 지금 11개월 지났을 때 폐와 췌장 전이가 없어지고 전이 흔적이 거의 없어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ITTP인데 여기 요점을 보면 이게 스테로이드를 면역 억제제를 쓰는 병이거든요. 스테로이드 썼을 때 혈소판이 증가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현대의약품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본 거죠. 당 영양소만 먹였는데도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혈소판이 증가되더라 하는 이 보고가 이 두 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연구를 계속 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지금 좋았을까요? 이걸 건기식으로 묶어가지고 못하게 해놨습니다. 네. 폐 소세포암, 이거 위험한 병이죠. 50세 여자 환자인데 요점만 보면 당시 2년이 지난 후 종양은 여전히 있으나 좋은 상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위암도 거의 2년 이상 재발의 어떤 징후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이게 이제 이 회사에서 글리코 영양소를 제조하는 특허로 기술을 냈잖아요. 그때 자신들이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기능을 개선했다고 하는 제공한 자료라고 그래요. 이게 특허라고 해서 이게 이 병의 특허증을 받은 게 아니라 기술을 특허 낼 때 같이 제출했던 자료들인데 이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기능을 개선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많은 병들이 개선된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죠, 저희들이.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많은 병들이 회복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가 1996년이라고 그러네요. 96년에 당영양소 제품 개발, 판매 세계 특허 출원을 냈다는데 그때 하퍼 생화학 교과서라고 의과대학에서 보는 생화학 교과서에 요 당 영양소가 인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 교과서의 실내 내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이 제품이 여러 가지 식물에서 추출돼 가지고 했는데 이 성분이 다 뭐냐면 요 교과서에 실린 8가지 성분, 요 성분을 농축시켜 놓은 건데 그 비율, 잘 흡수되게 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특허래요. 이게. 자, 요즘 수명이 좀 늘었죠. 100세 시대를 꿈꾸는 시대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건강하신 분들 참 건강하실 것 같은데 유병장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골골 100세. 옛날에는 골골 80이라 그랬죠. 삶의 질이 떨어지죠. 예전에 없던 질병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가면역 질환 아마 옛날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100년 전에는 뭐 천식, 아토피 같은 이야기는 병도 없었는데 한국에 많이 생겼죠. 이런 것들. 암도 정말 많이 증가하죠. 수명이 늘어나니까 유전자가 변형이 많이 돼가지고 암 환자가 급증하죠. 옛날 같으면은 60세에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는 암이 커지기 전에 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지금 막 80, 90 그러면 전부 다 막 암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뭐 팬데믹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제 주변에는 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로도 고생하신 분들 아주 많이 계시죠. 비만, 만성 통증도 이게 간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이 64세밖에 안 된대요.
정말 놀랄 노자죠. 예. 건강하게 살아야 인생이지. 이 골골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이게. 기대 수명이 82세면 뭐 합니까? 생애 마지막 17년은 병으로 골고루 한다는데. 이렇게 누워서 10년, 15년을 사신 분들도 계세요, 제 주변에. 그래서 수명만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평균 수명만. 우리는 안 그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좀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눈 감고 그냥 자고 나면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 기능을 제가 공부했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 당생물학으로 설명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중금속 빼내려고 제가 킬리신다고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 독한 약으로. 근데 만노스 먹으면은 중금속 많이 빠집니다. 그렇게까지 막 독한 약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영양제, 제가 기능학에서 공부했던 영양제는 여기까지예요. 여기 필수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단순당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새롭게 추가된 영양소, 볼리크 영양소를 제가 2년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었죠. 그 전에 누가 저보고 같이 공부하자 그랬는데 그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 그 이상한 그 편견이 있었잖아요. 다단계라는 편견. 지금은 네트워크 사업이 대부분의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후회되는지. 예. 8가지 추가된 영양소를 공부하자는 것이죠. 당사슬을 세포에 표면에 있는 전자현미경을 찍은 거죠. 여기 many cells don't have a nucleus. 핵이 없는 세포는 없다. 핵이 없는 세포는 있지만 핵이 없는 세포는 있지만 당사슬이 없는 세포는 없다. That don't have glycocalyx. 그죠? 글리코칼릭스를 전자현미경을 찍은 거. 신경, 코, 폐 모든 인체의 구조가 당사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마 최근에 이 어성팀에 들어오신 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인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예. 1995년에 벌써 이거 옛날 이야기예요. 그때 벌써 영국 과학 저널지 네이처지에 당위 영양소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세포끼리 서로 호르몬이나 미네랄, 비타민을 인지하는 거,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등을 면역작용하는 거, 세포와 세포 간에 의사소통하는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70년대에 벌써 당사슬이 세포의 신호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까지도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세포의 핵에서 이 당 영양소를 사용해서 이렇게 쭉 당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세포 표면으로 보내는데 건강한 세포는 한 세포당 10만 개씩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고 현대인들은 이 당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기껏해야 3, 4만 개밖에 안 되고 병든 세포는 1만 개밖에 안 된다는 아주 슬픈 현실이죠. 전자현미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당 사슬을 촬영해 내는 것입니다. 당 단백질 형태, 당 지질. 노란 게 지질이에요. 지방에 당이 붙으면 당 지질. 요거 이렇게 보라색 이게 단백질에 당 사실이 붙으면 당 단백질. 이렇게 모형도. 질량 분석 다 했어. 지금 90년도 초에 질량 분석이 됐다면 지금 얼마나 발전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머리카락 보내면은 그 사람의 유전자를 1시간 만에 알아내잖아요. 그 정도로 발전했어요. 10년 만에. 이 당사슬 성분 질량 분석기도 이걸 통해서 의약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개발됐더라고요. 당사슬 구조 바로 분석이 됩니다. 저 사람이 당사슬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 정도 시대가 되어 있는 건데 당 영양소로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의약품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발전이 더딘 거죠. 너무 어려워서 학문이. 그래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 이 건강한 그 백혈구가 변형된 암세포에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암세포가 변형되어 있는 당사슬 모습이죠.
당화라는 것은 이렇게 아까 그 세포의 골지체에서 효소작용으로 당사슬이 단백질이나 지질에 붙는 건데요. 연결 방법이 N연결, O연결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십시다. 당화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 가져왔냐면, 자, 이거.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세모, 네모 있잖아요. 이게 당사슬을 만들어내면 이게 당 영양소예요. N아세틸 갈락토사민, N아세틸 글루코사민, 갈락토스, 글루코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그다음에 시알릭 애시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두르산 전부 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세포의 당사슬을 구성하는 것은 당 영양소구나. 근데 못 들어봤잖아요, 저희들이. 비타민 A, B, C, D는 들어봤지만 당 영양소는 못 들어봤어요. 프로테오글리칸도 여기 당 영양소. 요 그림도 가져온 이유가 여기 다 당 영양소. 여기부터 써졌잖아요, 여기. 만노스, 갈락토스, 에너지틱 글루코스. 이거 다 당 영양소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하포의 생화학 교과서에 이 당 영양소가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대화해야 되고 세포 표면의 촉수를 서로 건드리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당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논문들인데요. 이렇게 당 영양소의 그 길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N연결 글리칸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선천성 당화 결함 질환이 생겨요. 그 선천성 유전병이라고 있잖아요. 선천성 당화 결함이 생겨가지고 요 당화가 안 돼요. 당화가. 그러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 선천성 병이에요. 우리 그 대학병원 수학과 신생아실에 가보면은 그 주먹만한 애기한테 막 콧줄 끼워놓고 뭐 관 꽂아놓고 난리가 아니죠. 짠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게 선천성 유전성 질환도 있지만 당화 결함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 발달 장애와 근육 등의 손실을 보이는 CDG1A는 이 선천성 당화 결함 장애 중 가장 흔한 것이라는데요. 포스포 만노 뮤테이스 결함. 근데 고용량 만노스를 투여하니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논문입니다. 발육이 안 되죠. 당화가 안 되니까. 선천성 간섬유증, 단백질 소실 장병증. 뭔 말이냐면 맨날 설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단백질 손실이 돼버려요. 사람이 크겠습니까? 빼짝 말라있겠죠. 저혈당증. 아시아 소녀에게 경구 만노스를 투여했더니 반응하더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이냐면 선천성 하면은 치료 불능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질환에도 만노스를 주니까 반응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다 지금 병이에요. 이게 병들. 그러니까 선천성도 치료된다면 후천성으로 생긴 것들도 치료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아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정자와 난자의 접촉부터 시작되는 우리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당사실이 관여합니다. 당사실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말씀드리려고 제기를 가져왔습니다. 당사실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류가 생성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포와 세포 간의 소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서도 당사슬들은 세포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를 누가 눌러요. 인터폰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 왔네 눌러주죠. 근데 배를 눌렀는데 우리 새끼 같기도 하고 나무집 새끼 같기도 하고 강도 같기도 하고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당사실이 없으면 인지가 잘 안 되니까 저게 적인지 아군지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인지에서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리칸의 여러 가지 종류의 병이 생기면
근골격계, 심장, 호흡기, 내분비, 위장, 간, 신장, 피부, 구강, 혈액, 뇌, 감염, 염증 이르기까지 병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고혈압 약은 먹으면요, 혈압이 떨어집니다. 막 200씩 올라가는 혈압이 떨어지면 심장에 조금 압박이 좀 덜해서 도움이 되겠죠. 당뇨가 고혈당이 되면 위험하니까 혈당 강화제를 주죠. 당뇨약은 혈당만 떨어뜨립니다. 자, 혹시 근육 통증도 없애주고 심장도 좋게 해주고 호흡기도 좋게 해주고 내분비도 좋게 해주고 위장도 좋게 해주고 간도 좋게 해주고 이거 하나만 먹으면 이렇게 모든 병이 좋아지는 약 보셨나요? 글리코 영양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양소를 충분히 먹고 당사슬을 많이 만들어내면 혈압도 좋아져, 부정맥도 좋아져, 기관지염도 좋아져, 아까 갑상선도 좋아져, 다 좋아진다는 거죠. 피부도 좋아져.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어떤 것인지? 만약에 이게 대학병 가서 약을 먹으면 요거 3알, 요거 3알, 요거 3알, 요거 3알 하루에 한 50알을 먹어야 될 거예요. 약에 중독돼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퍼의 생활 교과서에 단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는 증거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 영양소 보충제 개발을 촉진해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이언스지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정도로. MIT 테크놀로지 인사이드 이 말도 참 재미있어요. 당화에 의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단백질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MIT 공대에서 그 당시에 이런 의학이 개발되었을 때 글리코믹스, 당사슬을 연구하는 학문이 세계를 바꿀 10대 혁신 기술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죠. 뉴턴지에서도 그래서 생명형성 열쇠를 당사슬이라고 했고 미국 국립과학원 학술지는요 아주 보수적인 단체예요. 여기에서 주요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하고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고 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보수 꼴통들도 아 이거 생명현상의 열쇠가 당사슬이구나 그걸 인정했다는 것이죠. 당사슬 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의약품으로 별로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냥 이 당 영양소를 많이 먹어주면 된다는 이 교과서 말을 꼭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 8가지 당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게 엠브로토스라는 거. 근데 한결같이 비싸다고 하죠. 글리코 영양소가 왜 비쌀까요? 우선 뭐 제품 자체가 너무 고가죠. 사실은. 엠브로토스 제품 한 병에 알로에 16개, 18개 정도 사용된대요. 메나폴은 3배에 달하는 45개 잎이 사용되고 640g 알로에 1g 만노스를 빼낸대요. 근데 메나폴 하나가 만노스 30g이에요. 이게 알로에 19,200g에서 추출한 겁니다. 결코 싼 것은 아니죠. 요거 한번 재배해 보실래요? 얼마 만에, 얼마 들면 이거 재배하실 수 있을지. 근데 진짜 비싼 이유는 이거예요. 질병에 따라서 양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자본주의 시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책에 나온 책이 있는데, 경험이 많으신 분이 쓴 책이죠, 이게. 이상이 없고 건강하다는 사람은 매일 한 2번 정도 한 스푼씩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몸에 안 좋아요. 근데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일 2회씩 적어도 2스푼 3 내지 6개월 좀 더 심하면 4회씩 6개월 먹으면 효과적입니다. 또 막 죽겠어요. 막 파킨슨병에 걸리고 막 협착증이 심해가지고 수술해도 아파 죽겠고 어지럼증이 심하고 막 종양이 생겼다고 그러고 요건 생사를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때는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영양 판매를 10여 년 병원에서 했었어요. 건기식 사업을. 근데 이 전체적인 가격을 비교해 보면 메나테크 제품이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코 영양소는 좀 가격이 있죠. 그리고 많이 먹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오메가3니 뭐 비타민 D 이런 것은 비싸지 않아요. 요것이 좀 비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업자기보다도 의사로서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제 그 고민을 매일 하는데요. 충분한 양을 못 먹으면 포기해야 되는가 그러면 저는 OSP라도 한번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여기 4가지 영양제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2~3번씩만 먹어도 무릎 아파 환자들이 훨씬 좋아해요. 덜 아프대요. 이렇게. 그리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거 25만 원 하고 뉴트리베이스가 합치면 30만 원 되는데 못 먹는 환자들 많아요. 그렇게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도 안 되는 환자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현실이 그런 것이죠. 그때는 이제 혹시 실손보험이 있으면 수액 치료하고 제가 아는 통증 치료만 해도 그분들이 근근히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고 조금 효과가 있다면 이걸 먹어보라고 권하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식사만 잘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딸이 좀 좋아지고 먹고 있는 타회사 건기식이 있는데 그만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먹지 마라 말은 안 하는데 그런 경우는 추가로 좀 이걸 좀 먹으라고 말하죠. 잃어버린 영양소 이야기도 해줍니다. 옛날에는 음식에서 먹었는데 지금은 먹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농약 비료를 키워버리니까 햇빛이 없는 곳에 키우니까 도대체 사이즈는 큰데 병충해도 없어요. 농약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도대체 영양가가 없어요. 토마토도 덜 익어서 따니까 독소만 가득한. 이마트에 가면 이제 이거 있지만 먹어보면 맛이 없으니까 설탕 찍어서 먹어야 돼. 그게 무슨 야채입니까? 설탕 찍어 먹는 게. 통조림 만들어서 먹고. 그래서 52년도에 당근 1개, 시금치 1당, 귤 1개 이렇게만 먹어도 하루에 이렇게만 먹어도 아침 3분의 1, 점심 3분의 1, 저녁 3분의 1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먹어야 돼. 이게 그래서 잃어버린 영양소입니다. 우리는 우리 식품에서 영양소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이 중에 요 집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한 가지라도 없으면 이게 당화가 안 돼요. 당화 결함이 생기는 거죠. 아픈 거죠. 이제. 그래서 요거 먹으면 안 될까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잘 하시는 건데 요것도 추가해 드시고 요거 떨어지면 이제 그냥 메나트크 제품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아유, 죄송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또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또 젊었을 때 드시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고 식생활 관리 잘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현대의학도 도움이 되겠죠. 인공관절을 넣을 수밖에 없다면 넣으시고 그래도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때 그리코영양제 드시고 호르몬 생산이 안 되어서 일상생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호르몬제를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제품 말고 식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8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되는 이유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8시간 만에 사라지니까 8시간마다 한 번씩 그리코영양제를 먹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 그리코영양소는 그 어떤 치료약보다도 위험성도 없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드시면 정말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당영양소를 섭취해서 만성 난치성 질환을 회복된 수많은 사례와 그 의학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우선 클린해가지고 독소 좀 빼주시고 나머지 평생 먹는다면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브루스 링지 8년간 75만 명 임상을 했었다는 거. 그동안 지금 못하게 해서 그렇지. 기적같이 같이 만성질환이 약간 호전되거나 삶의 질이 좋아진 사례들이 많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저것 좋은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분보다는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당사슬을 구성하는 게 당 영양소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걸 먹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이 되어서 건강한 내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의학적이라는 것. 교과서에도 올라와 있는 의학적인 것이지 그냥 비타민 좀 먹어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